뉴스탑10 팀이 고른 10가지 소식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합의 내용 공개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거의 완성한 단계에 이르렀다. 자, 3단계 소형 엔진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가요? 3단계 엔진 실험. 네,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고 우리 국방부도 사실상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 미사일 기술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미사일 쏘는 거죠. 네. 근데 미사일 쏘는 게 적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엔진을 눕혀놓고요. 네. 이렇게 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눕혀놓고 그 엔진을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네.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네. 어떤 엔진이고 어느 정도의 위력인 것 같다는 게 보이는데 네.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거는 아마도 미국으로 가는 ICBM, 사거리 1000km짜리 ICBM에 닿는 추진체 중에 맨 마지막 추진체, 그러니까 대체로 3단 로켓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1단 로켓이 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면 2단 로켓이 가고 마지막에 3단 로켓이 가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 가장 작은 3단계 추진 로켓이 아니냐 이렇게 한미 당국이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곧 북한이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추진체에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 1, 현무 1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무 1의 시험 발사 참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인데요. 그 미사일 발사장에 가장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아마 저희가 관측하기로는 김정은은 모든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성공하면 그걸 내보내고 실패하면 안 내보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만 그러느냐? 나도 한다. 그래서 오늘 현무 미사일 사거리 800km, 500kg짜리의 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현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공개를 했죠. 북한에 대한 경고다. 미사일 개발 너희만 하냐? 우리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내가 직접 챙기겠다. 김정은 너만 미사일장에 가는 거 아니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 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과정이요. 결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그런 배치 계획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군과의 합의 내용을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과거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사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절차들이 서둘러졌다. 이러면서 또 다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한 기만 발사대입니다. 사드 전체가 아니고 사드 발사대 한 기만 먼저 배치한 다음에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의 발사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내용이요. 사실은 미군과의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공개를 해버린 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외신 그리고 또 미국 언론이 아닌 로이터 로이터 언론 그 통신과의 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문제가 되는 거는 저런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이제 공개한 뒤에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그 중에 좀 민감한 최초의 합의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네. 그것도 어떤 모를까요? 한미가 같이 발표하는 그런 형식도 아니고 외신과의 인터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그런 민감한 시점에 얘기를 했다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좀 이렇게 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미국 측을 의식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랬었죠. 사드 배치 연기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국가 간에 이건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네. 또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한국 정부와는 전적으로 투명하게 했다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아, 왜 우린 투명하게 했는데 앞당겨지고 갑자기 뭐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미국에서는 조금 불쾌해하는 입장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는 뭐 아주 그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과정을 다 한미가 투명하고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협의해서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지금 상태, 즉 2기가 먼저 들어오고 4기가 들어와 있는 2기는 들어와서 배치되고 4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좀 당겨졌다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처음에 얘기만 하고 지금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네. 조사라기보다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히스토리를 알아봐야 하는 그런 건데 네. 그걸 언론에 공개하면서 나가게 되는 뉘앙스는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런 네. 그렇죠. 분위기를 깔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발언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단 말입니다. 네. 어찌됐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고 회의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어떤 아젠다 세팅을 이끌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이 어떤 나라보다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절차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지만 뭔가 절차가 잘못됐다. 처음에 네. 분명히 올해는 한 기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5기를 다 배치하는 거였는데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또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기싸움이요. 청와대는 전략적 발언은 절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밝혔을 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신석호 부장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발언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좀 강력한 발언을 하고 오니까 청와대가 저건 지나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서 지금 미국의 지금 입장이 반대되는 지금 발언을 대통령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길진균 차장 얘기가 맞다면 네. 그거는 굉장히 청와대 내부의 어떤 그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해서 좀 어떤 국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입니다. 네. 문정인 특보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딴 얘기하고 청와대는 또 그걸 주워 담고 또 대통령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어떤 신문 기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또 다른 결의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어떤 이것인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였으면 좋겠네요. 전략적으로 어떤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지금 판단과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조율이 안 돼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자, 일단 사드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입장, 최근까지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On that point, though,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delay the?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This is a conversation that's taken place at the highest level. We are committed to our South Korean ally. That commitment remains ironclad. 네, 일단 한미 정상 회담 코앞에 다가왔는데 사드 문제가 이 의제 가운데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부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